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뉴스로 파생상품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완화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풋옵션, 옵션, 그리고 또 마지막 FX 마진 거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쉽게 파생 상품인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들이에요. 금융 상품들. 증권회사에서 취급을 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어요. 2011년 전까지만 해도 파생 상품 시장이. 근데 이걸 뺏겼죠. 왜? 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파생상품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자들이랑 마찬가지로 수익을 추구하고 이제 찾는 투자자들이에요. 당연히 수익이 낮으면 상식적으로 떠나죠.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사랑해서 애국심으로 이자도 덜 주고 위험도 더하고 이런데 여기다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 하나로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였었냐? 2010년도에 세계 파생상품 시장 1위였는데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해서 이 규제를 강화했었어요. 그 규제 강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2010년도에 규제를 어떻게 강화했냐? 여기 보이시면 그 예탁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쉽게 돈 없으면 파생상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파생상품이 워낙 위험하니까 네가 돈이 있어야만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 조건이 1차적으로 3천만 원이고 이 조건이 레벨 3까지 있는데 그거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늘어요. 이 예탁금을 꼭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무 시간도 있어요. 이 교육도 이수해야 돼요. 교육 이수 안 하면 시켜주지도 않아요. 보면 교육 이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각종 조건들이 있어요. 옵션 만기도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신용위험거래 증거금이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어요. 이러니까 규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쉽게.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국내 투자 안 하죠. 왜? 해외는 이런 거 조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홍콩 항생 정도야 증거금이 2,700만 원, 1,800만 원이지 골드나 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원유의 대표적인 선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600만 원만 증거금만 있으면 언제나 쉽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증권사들이. 근데 국내 선물을 하려면 코스피 선물을 하려면 3천만 원을 넣어야 된대요. 아니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를 가장 키우면서 이익을 보는 시장이 파생상품 시장인데 원유에다가 5개 물량을 싣지 미친 사람 아닌 이상 국내 선물에다가 하나 싣겠어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면 비용이 많이 준 게 보이죠? 그쵸? 여기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2011년에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조 가량 이상 거래 대금이 하루에 평균이에요.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10조가 빠졌죠. 개인만 그러냐? 기관도 빠졌어요. 왜? 개미들이 들러붙어야 이익이 나는데 기관 입장에선 개미들이 이 시장을 떠나니까 개미를 공격해서 이익을 얻어먹어야 되는 기관들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솔직히 규제가 강해져도 만약에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이 그만큼 이익을 줬으면 떠나지 않아요. 미친 사람 아닌 이상 그걸 떠나겠어요? 이익을 그만큼 준다는데 규제가 강해도? 규제가 강해도 이익이 그만큼 나오면 그 규제 다들 지켜요.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근데 규제는 규제대로 높은데 수익은 규제만큼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증거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이거를 고치고자 이제 발표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최정국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 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이 뭐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정부의 건전성 규제 강화로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게 시장 과열로 2011년도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위축되니까 반토막이 나고 증거가 여러 개가 보이죠. 파생상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내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규제에 덜한 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여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그 증권사들이. 제발 이거 좀 풀어달라고. 시장 요구를 대폭 수용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뭐 파생상품 3천만원, 옵션 5천만원 이게 이제 다 완화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원래 3천만원, 5천만원인데 1천만원, 2천만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사전교육도 완전 줄이고 그 다음 레버리지도 극대화로 만들고 옵션 만기도 주 1회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당연히 정부가 이제 그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해외 시장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쵸? 근데 정부가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정부가 시장을 풀어준 이유는 더 확실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뭐냐? 해외에서 놀거나 불법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수익 창출하고 일튼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세금을 열심히 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세금을 열심히 내라. 잘 보세요. 개인과 기관이 하루 평균 파생상품 거래 대금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겠어요? 이거 세금이 없겠어요 이게? 하루 거래하는데? 증권도 우리 판매하고 주식 판매하고 뭐 하는데 세금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인하한다고 난리가 나서 인하했지만 이거 파생상품 거래 대금이 이 정도인데 세금 엄청나게 나오죠. 이걸 뺏긴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그동안 정부가 눈치를 엄청 본 거죠. 왜? 이게 투기 수요가 너무 붙으면 난리가 난다고 이제 의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이제 틀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가 이거를 정부가 친환경적이죠. 친화적이죠. 친화적으로 투자 상품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개인들을 끌어모았는데 과연 이번 조치로 정부가 상품 시장,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을 다시 1위를 되찾을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또 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데로 다 떠나던데 거의 8년 전 얘기니까 8년 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했다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왜냐? 코스피가 너무 박스권을 유지해서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물론 박스권 매매를 하면 또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왜? 투자자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대안들도 너무 많고, 왜냐면 여기 대안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한 가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 이 증거금을 이제 증거금 전에 이제 예탁금을 2천만 원 이제 넣어놓고 해도 이거 할 바에 차라리 크루드 오일이나 금이나 뭐 나스닥이나 이런 해외 선물 같은 투자 상품들을 더 많이 해요. 더 매력적이고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서 고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대안이 없냐? 또 정부 입장에선 대안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대안은 정부가 그 틀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뭐냐? 이 파생상품 시장이 메리트가 없으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갔었냐면 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 한번 갔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국내 불법 사설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됐죠. 왜? 레버리지를 최대한 극대화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 세금을 매기면 돼요. 세금을 매기면 이익이 난 만큼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당연히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사설 같은 경우도 정부가 때려잡으면 사설을 이용을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오겠어요? 정부의 틀 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사설업체가 이렇게 이 해외 선물 시스템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토토처럼. 사설 상품이 되게 커요. 정부가 그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돈이 없거나 규제가 이제 빡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 사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가 또 검찰에 구속을 당했는데, 여기 보시면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꾸려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라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게 한창 뉴스에 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부가 여기 국내 파생상품 시장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안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파생상품 시장을 다른 데 이용했던 시스템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 정부가 정책 변경을 통해서 다시 파생상품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금이나 해외 이제 상품 그런 데 다른 데 틀 밖에 있는 데에서 투자를 했을 때요, 세금이나 아니면 사설 업체들을 폐쇄하면서 구속시키면서 이 대안을 없애버리고 해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전개 이유를 흥미롭게 지켜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